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과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양 온천역 하부 공간에 비둘기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둘기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된 그물망에 걸리거나 빠져나가지 못해 죽은 건데 위생은 물론 미관도 해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과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22일 만에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두 가지입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표기 누락과 홍보 영상 제작 등 객관적인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나 피의자들 간의 공모, 선거운동의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선거 공보물상 고용률과 실업률에 50만 명 이상 인구 기준이 빠진 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선 별정직 공무원들이 제작한 SNS 영상은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빈번하게 업로드하는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증거 분석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는 등 오는 5월 8일까지 모두 6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5월 말까지 선고를 마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개정을 추진 중인 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위법이다, 아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가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각 기관별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서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씩 각각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세종시 사회서비스원과 문화재단 등 6개 산하기관이 대상입니다. 오는 10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위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초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방 출자 출연법상 각 기관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안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례 개정 의도를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손에 쥐고 정치적 입맛에 맞게 시 산하기관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출자기관 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채성 의원은 관련 조례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으며 이미 다른 지자체도 운영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입법, 고문 또는 관련된 행안부에서도 정의를 좀 받았고요. 이미 기존의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광주광역시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조례안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제2요구에 이어 무효 확인 청구 소송까지 모든 대응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양 온천역 하부 공간이 비둘기 배설물로 몸살을 앓으면서 아산시가 비둘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했는데요. 일부 비둘기들이 그물망에 걸리거나 갇혀 죽고 있는 가운데 제때에 사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위생은 물론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 그물에 걸린 비둘기 한 마리가 매달린 채 죽어 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에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아산시가 비둘기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에 걸린 겁니다. 그물망 안에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은 비둘기 사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 하지만 제때에 비둘기 사체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죽으면 썩어서 저기에다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청소 안 해주고 하면은 온양도 관광도시인데 애지 사람들이 와갖고 볼 때 저게 뭐냐고. 이에 아산시는 역 하부 공간 관리를 위해 바닥 비둘기 배설물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물망에 걸려 죽은 비둘기 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며 위생과 미관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민원 해결을 위해 그물망까지 설치했지만 비둘기 사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정부와 충남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청소년 시설 등으로 총 248개소에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에서 2월이며 이용 인원과 생활 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또 541곳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늘립니다. 천안시가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난해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393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확대 지원에 나섭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부담 감소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장애인의 복지 분야에 49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4억 원 증액된 예산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 확대와 생활 안정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5% 상향을 비롯해 장애수당 월 6만 원 지급과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 5% 상향 등입니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를 위해 장애인 201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기획경제국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시는 A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분리조치와 함께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성희롱 발언이나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맹추위도 봄을 재촉하는 계절 앞에서는 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이 오는 소식부터 담아봤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역시 텃밭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3일부터 주말 농장을 분양합니다.
봄이 그리우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주말 농장은 연기면 등 13곳, 1,109획이고요. 정원형 가족 텃밭은 48구획으로 이곳에는 관수시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가족들과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토마토도 심고 싶은 분들께서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열린 마당에 농장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 나에게 딱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풍세면 주민자치에서는 수익 나눔 농장을 열고 감자를 심었네요. 감자 수확이 끝나면 이곳에 다시 쪽파를 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김장에 필요한 작물들도 재배해서 나눔을 펼친다고 하니 모든 작물들이 무럭무럭 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4년째 운영하면서 고구마, 토마토 등 많은 작목을 재배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니 화이팅입니다. 천안의 대표 농산물 하늘 그린 멜론 잘 알고 계시죠? 역시 추운 계절에 심어서인지 맛도 당도도 높아 인기가 높은가 봅니다. 지난해 12월 파종한 이후 올해는 무려 한 달이나 빠르게 정식을 했다고 합니다. 5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달달하고 향긋한 메론을 맛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천안에는 110농가 57헥타라 규모로 재배돼 전국에 판매됩니다. 올해도 고소득 기원합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천안 서북소방서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정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월 2차례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데 실전처럼 소방차도 출동하고 정말 나부터 불조심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봉사의 기쁨은 누리는 사람 못지않게 실행하는 사람들도 아주 마음이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가 봅니다. 천안 시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가원회가 원성 일동 취약가구에 형광등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수리하는 등 집수리 봉사를 했네요. 그동안 읍면 지역에 많은 분들께 따뜻한 온기를 주었는데 앞으로는 월 한 가구 이상 집수리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훈훈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시가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지난해 환승 할인을 도입한 천안시도 인상 폭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객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천안시가 부담하기 때문인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전철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서울시.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400원 올릴 계획입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3,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을 시작한 천안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 이용자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9개월여 동안의 환승 이용객은 연인원 약 220만 명으로 천안시는 27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올해는 연인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시 부담액은 1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집행 예산 28억 대비 한 160% 정도 상향해서 4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도비 확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중교통의 주 이용자가 학생과 직장인 등 서민층이기 때문에 환승 할인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 비중은 전체의 24.8%, 즉 4명 중 1명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아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올해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32,860명. 이 중에서 소아 응급진료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소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이곳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소아 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늘 4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어린이 응급 환자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는 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의사 6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초기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선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후 경중증 환자 쏠림 영상으로 의료 인력이 이탈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진료 환경의 미미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야 시간대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추진됩니다. 현재 세종시엔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23곳 있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밤 10시 이전에 모두 문을 닫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심야병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야간 운영 시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가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 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건비라든가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의 영역인 시에서 그 부분을 메워준다면 그 소아 의료 공백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책이 현실화되면 소아 진료를 위해 인근 시도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 안심도시 천안이라는 비전 아래 평등 가치의 영향력 확대, 경제 사회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반 확충 등 5대 목표 15개 중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이행점검 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천안시는 여성 친화사업 발굴 보고대회, 젠더 거버넌스 구축 포럼 개최와 시민참여단, 실무협력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집중해 왔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 홈스쿨 1:1 학습 지원, 태블릿을 이용한 학습 지원, 자원봉사 학습 지도 등 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별로 맞춤 지원합니다. 시는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와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시민 정보화 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정보화 교육을 진행할 주강사 3명과 교육 보조를 위한 보조강사 3명입니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산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점차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신정호 피크닉장을 운영합니다. 신정호 피크닉장은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바비큐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는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예약 추첨제를 통해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예약은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정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6일 추첨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와 주의사항은 신정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